관사론잡. 관사론잡. 관사론잡은 이 관이라는 것은 이거는 정관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살이라는 것은 이거는 편관 혹은 칠살. 자, 두 번째, 혼잡의 개념. 혼잡의 개념. 자, 정관하고 편관이, 이 정관은 우리가 관성이라고 봐서 관자를 따고, 그 다음에 편관은 칠살로도 얘기를 하는데 살자를 따가지고 관살이 혼잡이 돼 있다. 그러면 혼잡이 된 상황이라는 것의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되느냐? 혼잡의 개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나? 우리가 관삽 혼잡이라는 문제가 들어왔을 적에 관삽 혼잡이냐, 관살 혼잡이 아니냐 하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혼잡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혼잡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나? 응? 어다라시 궁금한 섞여 있는 거 틀린 답은 아니야. 그냥 나는 F 학점을 준다 얘기야. 그렇게 답변하면은. 그렇게 공부를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자, 우리 배 선생이 혼잡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봐라. 혼잡이라면 섞여 있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섞여 있다는 개념은 각 한 개 이상씩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추가 극이 돼서 다른 걸로 없어지거나 변화되지 않고 그 고유의 색깔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혼잡이 되려면 서로 대등하게 맞서 싸울 만한 세력을 서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대답은 틀린 대답은 아닌데 그건 뭐 A학점, B학점 주긴 그렇고 한 C학점 주마. 응? 자, 혼잡의 개념은 정관이면 정관, 그 다음에 편관이면 편관. 대등하게 숫자를 대등한 그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 하는 건 틀린 건 아니에요. 자, 첫 번째는 원령에 통근되어 있느냐, 통근되지 못했느냐, 정관이건 편관이건. 두 번째는 원령에 통근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좌하, 자기 자리의 지지에 통근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 또 봐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상호간의 형충파의 원진 합으로 인해 가지고 타오행으로 바뀌어 들어가는 게 있느냐 없느냐, 그게 없을 적에 우리가 혼잡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관살 혼잡의 개념은 정관과 편관이 거의 지지에 전부 다 통근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기세가 거의 비스름해야 돼요. 그렇게 봤을 적에 우리가 관살 혼잡이 됐다 이렇게 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자, 여기가 임수인데 여기는 병화가 있고 여기는 정화가 있어요. 자, 여기는 병자예요. 그리고 여기는 임인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병하고 정화는 병화 일지 월지에가 지금 자수가 들어왔으니까 병화나 정화나 전부 원령에 통근이 되어 있지는 못하죠. 그런데 지금 일지에는 인중에 병화가 있으니까 정화도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정류 한 번에가 경자신척 이민 개명 갑진에서 병호 정미.
자, 이렇게 돼 있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은 요 상태가 그러면은 월간에 병화도 있고 병화는 편관이고 그다음에 시지정화는 정관이니까 이거는 관살 혼잡이 돼 있다고 봐야 되나?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 혼잡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관살 혼잡에 대해서 말로만 관살 혼잡이다 이렇게 하지만 그 분석을 우리가 내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사주가 요렇게 어떤 사람의 사주가 이렇게 딱 한다면은 병자 월에 이민 일회 정미 시라고 한다면은 자, 이 사주가 관살 혼잡이 된 거냐 안 된 거냐 그걸 한번 판단을 해봐요. 지금 병화라는 녀석은 자월에 병화 정화는 정화하고 병화의 기세가 어떻게 판단이 내려야 되려나 우리가? 자, 똑같은 의미로 자 다음에 축으로 가죠. 축으로 가면 일양이 뜨게 되는 거죠. 일양이 뜨면서 이제 화의 기세로 목의 기세로 지금 진기하는 시점이죠. 그러면은 요 정화라는 녀석은 자기 자리에 미토를 깔고 있어 가지고 화생토 해가지고 설계가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정임 한목으로 바뀌어 들어가고 병화라는 녀석은 자기 자리에 자수를 깔고 있지만은 병임 충을 맞는다 하더라도 인목에 통근이 되어 있죠. 인중병화에 통근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요런 경우도 관살 혼잡으로 봐야 되는 거냐? 관살 혼잡으로 논할 수 없는 거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우리가 판단 내리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려나? 대다수의 책들은 월령의 통근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일지나 시지에 통근이 되고 있는 거냐? 자, 요 녀석은 미중에 뭐가 있어요? 정화가 있죠. 자기 자리에 통근을 하고 있죠. 요 녀석은 자기 자리에 월령의 통근을 못하고 있더라도 일지에 생을 받게 되죠. 자, 그래서 정화라는 녀석이 자기 자리에 미정정화에 이 통근이 되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관살 혼잡이 안 된다고 판단해야 되지만은 요거는 정확하게 관살 혼잡이 됐다 이렇게 판단해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정임 한목으로 돼 있어요. 한목으로 돼서 자기 자리에 그 일지에 인목을 깔고 있으니까 이제 정화가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됐다고 표현해야 되죠, 이거는? 이것도 일종의 기반이 된 거죠. 정화 기반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하지만은 요거는 뭐예요? 합관이 돼서 살만 댕기는 거죠. 이따가 이제 설명이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혼잡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월령의 정관과 편관에 공이 통근이 돼 있는 거냐 아니냐. 통근이 안 돼 있으면 자기 자리만이라도 같은 오행이 비겁에 해당되는 오행이 있어서 기세가 좀 약변 강으로 변했느냐 하는 걸 우리가 판단을 내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정화의 기세가 양극한 것 같지만은 미중에 정화가 있어가지고 지지에 자기 자리에 통근이 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관살 혼잡이 돼 있다고 우리가 판단해 줘야 된다. 자, 그런데 정림 한목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관성이 하나가 없어져 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관살 혼잡이 되긴 됐지만은 명확하게 정확하게 관살 혼잡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로는 관살 혼잡이 되기 위해서는 월령에 통근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통근이 되지 못하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가살이라고 그러죠. 거짓 가짜를 써가지고 가관이 되든지 가살이 되는 거죠. 이거는 혼잡의 개념으로 논하지 않는다. 자, 사주의 예제가 어떻게 되어 있죠?
신년에 병진, 예. 병진년에 정유월에 정유월에 경오일에 경고일에 무인시 무인시. 자, 여러분들 이거 지장간하고 대원하고만 뽑아보세요. 병진년에 정유월에. 자, 그 다음에 관사를 혼잡이 되는 발생되는 요인이 뭐가 있죠? 관살 혼잡이 됐을 적에 나타나는 정황. 나타나는 정황. 자, 뭐가 있을까? 관살 혼잡에서 나타나는 정황. 관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직업, 직장, 직책 그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직업, 직장, 직책이다. 그러면 관살 혼잡이 됐을 적에 관살업이 정확하게 이제 그 국이 그렇게 형성이 됐을 적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좀 뭐가 있을까? 직장의 변동수가 많다. 자, 두 번째로는 뭐가 있을까? 관제구설이 그렇죠. 관제구설이 있다. 잘 봤어요.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 관제구설이 있으면 사고 질병도 터지게 되죠. 그 다음에 남의 음해, 그 다음에 단명수도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무슨 문제가 들어올까? 자, 관살의 혼잡이 되면 그 관성이 지금 왕해지는 거죠. 관성이 왕해짐으로써 사주 국에서 나타나는 현상, 어떤 오행하고 충돌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 충돌이 생기는 것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돼요. 관성이 왕하다 하면 어떤 문제가 들어올까? 관성이 왕하면 식상하게 문제가 들어오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들어와요? 자식과의 다툼, 연이 적다 하는 문제가 들어오죠. 그 여섯 번째는 무슨 문제가 들어와요? 자, 관성이 왕해진다는 거는, 관성이 왕하다는 거는 뭐예요? 제 생암을 받으려고 부단히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개뿔도 잘난 게 없는 놈들이 돈이라면 아주 그냥 움켜쥐려고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요? 재물 욕심이 많아요. 관선혼잡이 안 돼도 마찬가지지.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어떤 문제가 들어와요? 이제 일간과의 관계를 한번 비교를 해봐요. 관살 혼잡이 되면은 여하튼 관성이 왕하단 말이에요. 강하든지 왕한 문제가 들어와요. 그러면 일간을 항상 극하려고 하는 문제가 들어오죠. 그러면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간을 극하려고 하는 문제가 들어오니까 사고질병 관제구설이 들어오는데 또 들어오는 문제가 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일간을 많이 극한다. 일간을 많이. 나 자신이 일간인데 관성이 많아가지고 나 자신을 극하는 게 많이 들어온다면 어떤 문제가 들어오겠어요? 이거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분들 한번 맞춰봐요.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고 그래야 돼. 내 배 선생 맞춰봐라. 좀 사람이 소심하고 심약해질 것 같고요.
응. 자꾸 이렇게 그 제약을 받으니까 그다음에 여명인 경우에는 결혼운이 어떨 것 같아요? 응. 자, 이거는 신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관성이 망해도 신기가 들어와요. 그 남자 법사들, 여자들 그 무당하는 여자들 사주를 많이 풀어봤는데 그 남자애들이 관성이 많거나 관사 혼잡이 되면 법사들을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 그 외로도 뭐 몇 가지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알아둬야 될 것 같다. 자, 그러면은 자, 요거는 우리가 용신을 뭐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배선생 얼른 분석을 해보고 넘어가 보자. 정화? 왜 정화를 쓴다고 판단할까? 그 일지가 지금 통근이 이제 월지에 통근이 돼 있고 응. 일간이 응. 그다음에 연지 진하고 진유 합금이 돼가지고 지금 일간의 기세가 강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인호술 화국이 돼가지고 정강과 평간을 생조를 해주지만 일간이 더 왕하니까. 지금 요거는 화금이 상장의 형국이에요. 화금은 상장의 형국인데 화도 왕하고 금도 왕한데 화를 써. 그러니까 중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슨 오행이 필요하느냐 그걸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 자,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월지 유금이 진토를 연지 진토를 끌어가지고 진유 합금이 돼가지고 일간 경금에다가 기세에 힘을 실어주니까 경금이 왕해지죠. 그 다음에 연간 월간에 있는 병정화는 일지 오화, 그 다음에 시지 인목의 인호술 화국에 또 뭐예요? 부조를 받으니까 병정화도 왕하죠. 그러면 화와 금이 대등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화를 쓸 수도 없고 금을 쓸 수도 없는 상황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금생수 해가지고 수를 써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화생토, 토생금을 써야 되는 거냐? 자, 첫 번째는 임계수 용신을 써야 되는 거냐? 두 번째는 통간을 적용해가지고 무기토 용신을 써야 되는 거냐? 둘 중으로 이제 압축이 돼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화세의 기운도 강하고 금의 기세도 왕하니까 화생토하고 그 다음에 토생금 해가지고 통관법을 적용해가지고 토용신을 잡아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금의 기운을 설계시켜주면서 화의 기세를 억제를 해주면 중화를 이룰 수 있는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잡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걸 잡아야 되겠어요? 그 책을 보고 답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예? 연지에 개수가 있으니까 개수 있어요. 예, 책에서는 이게 연화자평에 나오는 예제인데 책에서는 연화자평에서는 이제 개수용신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는 통관법을 적용할 수가 없어. 한간의 시중에서 통관을 적용해야 된다고 떠드는 그런 교수들도 있는데 이건 통관을 적용하면 안 되겠더라. 그래서 이거는 개수용신, 진중에 개수용신을 잡아야 돼요. 근데 금의 기운을 설계시켜 주니까 개수가 약변 강으로 되는 거죠. 약변 강이 되면서 병정화, 왕화, 화기를 누를 수가 있게 된다면은 사주가 정확하게 중화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개수용신을 잡아야 된다. 진중에 개수를 잡아야 된다. 자, 관사론잡은 뭐 내용은 뭐 거의 뭐 지금 나온 거는 다 설명이 된 거고 예제를 하나 더 풀어볼까요? 예제를 하나 더 불러보세요. 그래서 하나가 있어요. 응? 그
지금 관사로 원잡이 결국은 관성이 왕해지는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정관 여러 개 있다. 또는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정관이 여러 개 있으면은 이걸 다 평관으로 보죠. 이렇게 보시대요. 그럼 이거하고 지금 관사로 원잡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관사로 원잡이 주는 어떤 안 좋은 영향이 이 관이 정관이 3개 있을 적에도 예, 마찬가지지. 거의 동일한 개념이 되는 거의 꽉 딱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은 정관이란 것은 일간하고 뭐예요? 오행이 다르죠. 오행이 다르니까 이 관성이라는 것은 일간을 극하는 게 관성인데 오행이 다르다 보니까 심하게 충돌은 덜 일어난다 이거야. 편관으로 바뀐다는 것은 그런 기세가 편관화된다는 의미일 뿐이지 일간하고의 충돌의 여부, 충돌이 강하게 충돌하느냐 약하게 충돌하느냐는 개념은 다르다 이거야. 그러니까 두 개가 섞여 있으면 편관으로 논하긴 논하지만은 편관이 있고 전관이 있는 것만큼은 그렇게 강하게 일간을 극하고 들어오는 건 아니다 하는 개념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겠죠. 예제를 하나 더 불러봅시다. 연지가 연간이 무오년에 무오년에 기미월에 기미월에 임신일에 임신일에 신의 신해시. 자, 요거 하나 더 풀어보세요. 이 사주를 봅시다. 자, 이 사주의 그 구석 형태를 여러분들이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봐요. 지금 천간에 무토는 편관이고 기토는 정관인데 무게가 전부 원력에 지금 통근이 되고 있죠. 그렇죠? 자, 미중에 정월목 기토가 있다는 거, 기토라는 거는 또 무토라고도 볼 수가 있으니까 무기토가 전부 미토에 뭐에 통근되고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관살 혼잡이 된 상황이죠. 그렇죠? 관살 혼잡이 된 상황인데 그러면은 용신은 우리가 뭐로 잡아야 되느냐? 자, 우리가 용신을 잡는 법, 용신을 잡는 거에는 우리가 5가지 보통 옛날 분들이 얘기하는데 첫째가 이제 억보법을 적용하느냐, 그 다음에 조호를 적용하느냐, 병약을 적용하느냐, 그 다음에 통관을 적용하느냐, 그 다음에 하나가 또 뭐가 있어요? 전황이 있죠. 전황이 5번째죠. 그러면 그 5개 잡을 그러면 이건 어디에 해당이 될까? 천간에 떠 있는 걸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잘 보면은 지금 이 연지 오화가 무기토를 생해주고 또 미토를 생해주죠. 그러면서 합이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관성이 굉장히 태화한 거죠. 그런데 임수는 신중에 임수가 있죠. 이거는 의모당령이 형성된 거하고 거의 비스름하죠. 물론 신금의 원령을 차지하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의모당령이라고 정확하게 논할 수는 없지만은 자기 좌하, 자기 자리에 있는 신금의 생을 받고 그 다음에 시지 해수에 또 부조를 받게 되는 거죠. 그 임수가 아주 약하지는 않죠. 그런데 토기가 더 왕합니까? 아니면 임수일간이 왕합니까? 그러면 신강으로 논해야 됩니까? 신약으로 논해야 됩니까? 했을 적에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자, 미토월은 병정화에 이제 그 마지막 계절로 들어가는데 지금 연지 오화가 그 미토는 사오미 남방 화국의 그 이제 마지막 달이잖아요. 그러면 저 오화가 화기가 퇴기하는 시점이라 하지만 오화가 약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화가 화극금해가지고 신금을 극하고 들어가죠. 신금을 극하고 들어가니까 일간 임수를 생해주는 힘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토의 기세하고 임수의 기세를 놓고 봤을 적에는 임수가 그래도 왕하지 못하다. 신약의 상태다 이렇게 봐줘야 되겠죠. 그러면 신약의 상태에서
중화일로가 한다면 뭐가 들어와야 돼요? 인성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관인상생을 시킨다. 살인상생을 시킨다 하는 개념하고 똑같아요. 정관이 인성을 생겨준다는 건 관인상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편관이 인성을 생겨준다는 것은 살인상생으로 논하는 건데, 그러면 일간이 신약하니까 인성용신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시간에 있는 신금이 용신이다. 자, 그러면은 신유술은 용신운이고 해자축은 어떻게 들어와요? 한신운으로 들어오죠. 그 책에는 이 사람이 벼슬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이 문만으로 크게 떨쳤을 것이다. 자, 거기가 이제 이도공명이라는 것은 옛날 사람들이 문간 외의 길로 가는 거, 그 무관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뭐 그 문학으로 이름을 날리는 거, 그런 건 전부 다 이도. 그러니까 뭐 의사로 이름이 날리는 거, 이런 건 전부 다 이도로 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길이라 이거지. 옛날 사람들은 문간의 길을 정통으로 보고 기타의 관직이 많잖아요. 그런 거는 전부 이도로 봤는데, 자, 그러면 왜 이도 공명으로 가게 됐을까 하는 걸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죠. 이도 공명으로 가는 건 왜 그랬을까? 자, 거기 책에 설명이 안 돼 있을 거야. 응? 자, 이거 보세요. 정편관이 단순히 관살 혼잡이 돼서 이동명으로 갔다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자, 임수가 기토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기토가 임수를 탁하게 만들죠. 그것 때문에 이도공명의 길을 간 거예요. 그 책에는 그거를 써 있지는 않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더 논한다면은, 관살 혼잡이 돼서 대체로 흉함이 많은데, 정관이건 편관이건, 정관이 됐건 편관이 됐건, 자, 하나가 합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가 형충을 맞든지 해가지고 하나의 기세가 약해지게 돼서 정관이면 정관, 편관이면 편관 하나만 남게 된다면은 사주가 흉변길이 된다는 얘기예요. 정관이 합이 돼서 바뀌는 거는 책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어요? 합관 유살이라고 했죠. 합관 유살이 되고, 그 다음에 편관과 합이 돼서 관성을 남기는 거는 합살 유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관을 형충을 때려서 편관만 당기는 거는 거관에 요 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편관을 형충을 때린다는 거는 거살이 되죠. 거살에 유관이 되는 거고, 요 네 가지는 관살이 혼잡이 됐는데 아주 사회생활을 잘하고 명예를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정관과 편관의 하나가 기세가 약하게 되는 거야. 기세가 약하다는 거는 요 네 가지 그 형태를 이루는 거를 기세가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정관이면 정관이 기세가 약해진 거냐, 자기 역할을 못하게 된 거냐, 아니면 편관이 기세가 약해지는 거냐, 기세가 약해지는 거는 합이 돼서 약해지는 거냐, 아니면 충을 받아서 약해지는 거냐 하는 문제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정관과 편관이 같이 혼재되어 있을 적에는 요 네 가지에 해당되는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대등하게 세력을 잃으면 사주가 파격이 되는 거죠. 그러나 어느 하나가 기세가 꺾이든지 아니면 타 오행으로 바뀌든지 하게 된다면 사주가 흉함이 길로 바뀌게 되는 경향이 많다. 그걸 꼭 기억을 해두세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